자동차 보험만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준비했고요. 지대가 없어가지고. 여기 우리 손대표는 손사교육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손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손사교육은 아니고 이게 들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보험 이제 담당자로서 손사나 보상을 활용해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다가가고 활용할지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이제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이요. 우선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이 두 가지 책임을 지게 돼요. 우리나라 무조건. 지대가 없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 민사 책임이랑 딱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총각 책임이랑 두 가지를 그러니까 교통사고 내가 가해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책임을 져야 돼. 민사 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내가 뭐 장난을 심하게 치다가 누가 엄청 세게 다쳤어요. 그러면은 그 다친 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 물어주죠. 치료비. 선생님한테 혼나죠. 한 대 엉덩이 한 대 맞겠죠. 맞는 게 형사 책임. 돈 물어주는 게 민사 책임. 근데 한 대라도 덜 맞으려면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 받는 게 우리가 아는 형사 합의. 그게 운전자 보험. 이거는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큰 틀의 민사상 손해배상인 거예요. A 때문에 B가 다쳐가지고 그 재산상 손해를 물어주는 거. 그러면 민사 손해배상은 이 안에 교통사고도 있는 거고, 뭐, 폭행사고도 있고 산재사고도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당연히 가해자, 친 사람, 다친 사람, 폭행사고는 때린 사람, 맞은 사람. 산재사고는 뭘까요? 회사 근로자. 이건 여기서 가해자는. 회사. 그렇죠, 회사. 고용주. 고용주는 근로자를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가 밀지 않았어도 사업장에서 다쳤으면 고용주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산재가 되죠. 네. 고용주 책임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상대사분들이 산재를 거의 신청을 안 하시잖아요. 거의 못 보긴 했어요. 저도. 이거 전체 다한 번. 지우개 누르시고 지우개 누르시고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오, 네.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일배책도 있잖아요. 네. 가족배책, 뭐 시소유, 전부 다. 그다음에 화재 배상 책임 이런 것도 다 이거에 이제 하나씩 이제 뻗어 나오는 겁니다. 우선은 대인 배상,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과실로 인해서 다쳤을 때 손해배상을 받는 그 산출 구조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거든요. 실제로 이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 40세인데 제가 만 40이거든요. 40세고 월소득 이제 500이고 14%의 연구장이다. 보통 우리 발목 부러지면 14% 그냥 주거든요. 영구적인 장애는 평생 이 사람은 장애가 남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장애면 우리나라는 만 65세까지를 경제연령으로 봐준다. 이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만 65세까지 500만 원 벌 수 있었던 걸 그 사람 때문에 상실하게 된 거예요. 14%. 그래서 이제 만 40세부터 65세까지 개월수로 나누면 300개월이 되는 거고요. 300개월 곱하기 500만 원, 내가 지금 500만 원 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14%. 사망하면 100%겠죠 이게. 네, 14%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가로치고 194.347로 이거는 그냥 미래에 내가 받을 수익을 현가로 지금 땡겨받는 거니까 일종의 마이너스 이자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500만 원씩 벌고 있었는데 뭐 팔이 하나 부러져서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14%의 노동 능력이 상실했으니까 500만 원의 14%를 만 65세까지 벌 수 있을 때 벌 수 있는 걸로 가정해서 돈 줘.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차피 정해져 있죠 우리가. 그래서 바꿀 수가 없겠죠. 소득은 이 소득을 올려야 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 증빙
잘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장애는 당연히 이게 영구 장애냐, 7년 장애냐, 5년 장애냐, 또 장애율이 14%냐, 28%냐 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분을 또 지켜야 되니까, 우리 고객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는 뭐 산재 사고니 뭐니 그런 게 났어. 그럼 지금부터 너가 준비할 거는 소득 자료 증빙할 수 있게, 그동안 증빙이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고 소득을 올려, 이런 식으로 한마디는 떠들릴 수 있겠죠. 또 장애 기간이 중요한데, 치료를 쭉 받다가 나중에 장애 평가 받을 때 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인정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록이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특성이 회신 돌 때 의사가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해요. 괜찮아요. 특히 아저씨들. 네, 특히 아저씨들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을 수가 없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다리 저린다, 이런 내용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서 기록이 잘 돼 있어야지만 나중에 장애평가를 잘 받습니다. 인정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사니까 중간에 의뢰를 받아서 하면 차트가 다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봐도 괜찮지가 않은데, 뭐 염증도 막 골마 터지고 뭐 붓지도 않고 그러는데 다 괜찮대, 차트는. 그러면 다시 쌓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합의 시점을 아예 뒤로 미루는 거죠. 그만큼 이 내용도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 장애에 대한 거잖아요. 이 외에도, 그러니까 합의금이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뭐 위자료, 휴업손해, 뭐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장애인데, 장애가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해요. 나머지는 사실 금액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A라는 사람이 다쳐가지고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본인 가실이 50%야. 근데 위자료 1,000만 원 산출되고 일시수익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했던 이 전장했던 장이에요. 네. 3,000만 원이 나왔고 치료비가 총 3,000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실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산출할 때 50% 적용해서 500, 3,000에 50%에서 1,500이잖아요. 근데 3,000에 50%에서 1,500인데 제가 이거 왜 마이너스 표시를 했냐면, 우리가 교통사고는 집을 보증을 하죠. 내가 과실이 10%든 100%든 90%든 우선 보험사가 병원한테 직접 주잖아요. 100%든 까고 주지 않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여기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일배책이나 가족배책은 내가 먼저 치료를 내 돈 주고 다 한 다음에 통으로 넣잖아요. 통으로 넣고 과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데, 자동차는 이 생각을 사실은 못해요. 당연히 걔네가 치료비 해주는 걸로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치료비가 들어가고 100%를 준 다음에 나중에 합의금에서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합니다. 네, 상계처리죠. 그래서 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 고객들이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자, 다시 이제 병원이 있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보험사가 있고. 그러면 보험사가 병원한테 직접 돈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내고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00만 원 냈어요. 근데 얘가 당신 과실 있으니까 500만 줄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500을 내가 낸 거잖아요. 내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그럼 뭐 실비. 그쵸? 실비로 가야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교통사고에서 수문보험금 실비 찾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로 이거 막 800만 원씩 받고 하더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15분이면 끝나요. 이 구조만 알면 돼요. 근데 단지 순서만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실이 늘어나서 내가 받아야 할 3천만 원의 의료비 중에 1,500만이 합의금에서 까였어. 까인 거나 뭐 내가 낸 거나 어차피 난 내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낸 본인 부담 의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이제 실비로 가지고 넘어옵니다. 자, 실비가 우선 이거는 이거 실비 먼저 설명할게요. 실비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있잖아요. 네. 1세대는 상해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시죠? 네. 이거는 유통은 구분 없이 공제 없는 거. 이거는 그렇죠. 이제 이거는 공제는 없지만 100% 실비지만 통원, 입통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그리고 상해 의료비 이거 좀 보기는 드물죠 요새. 네. 없지만 이거는 있기는 치료비 하죠. 전액의 50%예요. 치료비 전액. 이 금액이 50%예요. 이 금액이. 네, 3천 이걸 주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유독 그게 왜 저걸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상해 입원 의료비는 이제 40%. 이거 왜 40%인지 아시죠?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이 있기 때문에 40%. 그럼 아까 1,500이었잖아요. 아까 우리 마이너스 네. 내는 이 1,500의 40%를 여기다 청구하는 거고 이 사람이면 그다음에 2세대면은 이것도 똑같이 40%.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3세대는 이제 내가 낸 금액의 지급 기준대로니까 80% 또는 90%. 이게 원래는 급여 비급여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관에서는 이거는 급여 비급여가 아니에요. 건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보수가라고 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자보수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약관에는 그럼 이거를 80을 줄 거냐, 90을 줄 거냐, 약관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험사 하죠? 마음대로. 90을 받아야죠. 그렇죠. 왜냐면 90을 주. 근거는 왜? 아니 약관에 왜 90 달라고 해요? 여기 약관에 80도 있는데 그냥 85로 하는 거 어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약관에 없으면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을 앞으로 약간 많이 보실 거잖아요. 약간 해석,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은 첫 번째 확대 해석 금지, 그다음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 만든 사람한테 불이하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거 고객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만든 사람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서 너 이거 줘, 너네 영수도 안 돼 있잖아. 심지어 새로 나오고 있는 현재 오늘 기준으로 판매되는 새로운 약관에도 이거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걸로 주장을 해도 되는 겁니다. 실손으로 우선은 넘어가고 또 반대 또 하는 방법은 내 보험 있죠? 네. 만약에 내가 보행인이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내 자동차 보험에 나를 위한 담보잖아요. 네. 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대차로 5대5가 나왔어. 그럼 이게 돼요.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근데 내가 보행 중에 무단횡단했다. 무단횡단 하면은 그거 40% 과세 잡히거든요. 무단횡단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내 차랑 상관없으니까 일로 넘어야 될 것이고 내 차를 타다가 과실이 붙었다 그러면 일로 넘어와야 되는데 내가 한도가 없거나 내가 책임보험이야. 그러면은 이거 그냥 건너뛰고 일로 올 수 있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청구를 하냐? 합의가 끝나면 어느 보험사든 이런 식으로 합의금 산출 명세서라는 게 나와요. 이거 잘 있어요. 합의금 산출 명세서라는 게 나와요. 우리 운전자보험 청구할 때 뭐 받으세요? 자부상. 지급결에서. 지금 지급결에서 받아서 대인단한테 지급결에서 받아가지고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합의금 산출 명세서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장짜리가 이렇게 나와요. 뭐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다쳤고 치료비 얼마 나왔고 뭐 어찌 해서 합의금 얼마 했다. 근데 거기서
이 치료비 상계액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치료비 상계액 530. 이 사람은 이 금액만 얘가 지금 과실이 50% 되는 사람이 과실이 50%인데 치료비 상계가 예고됐다는 얘기는 총 치료비가 70만 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1,070만 원 정도. 그래서 50%에서 이만큼은 이 합의금에서 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거를 치료비 상계액이라는 걸 찾아서 실손에다가 청구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합의금 산출 내역서 현관표를 여기 색칠해주고 청구서에다가 상계액 청구, 교통사고 과실부 상계액 청구 해서 그냥 지급대리서랑 요 산출 명세서랑 같이 청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영역은 자동차 보험 영역이잖아요. 대인 영역. 근데 실비를 청구받는 담당자는 장기 영역이에요. 완전히 보험사에서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한 절반은 몰라요. 선생님 뭘 청구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 그때는 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잘 알아들어요. 뭐라고? 이거 자체. 우리 얘기하죠. 과실 50% 생겨서 총 치료비가 1,07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치료비 상계액이라고 있지 않느냐. 이 금액만큼 내 합의금에서 공제됐다. 내가 낸 거니까 이거 실비로 계산해 달라. 이러면 알아먹습니다. 상계됐습니다. 네. 이거는 상계가 이제 완료됐다고 이제 합의금이 이제 산출이 이미 되는 결과를 아예. 근데 지금 저기 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은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자부상 치료비만 이렇게 청구를 해줬었던 거의 거예요. 대부분.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저 내용 그 합의금 산출 명세표를 받아서 그 자부상 외에 저걸 실비로 청구하면 저 금액을 계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 500만 원. 근데 이게 또 이 안에는 통원도 껴있고 인턴도 껴있잖아요. 네. 통원은 40% 하고 공제하고 뭐 하면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은 이제 그 실손 지급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네. 나오죠. 저 청구 소멸시효 그냥 무시하고 한번 넣어보세요. 금액이 적더라도 저거 다 주는 거죠. 그렇죠. 청구 소멸시효 그냥 논외로 감독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민원이 청구 소멸시효 민원입니다. 그거 민원 들어오면은 뭐 작살나요. 그냥. 그래서 뭐 4년 전 거든 5년 전 거든 과실이 있었다, 뭐 컸다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실비 한번 넣어보면 네. 괜찮죠. 네, 이거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치료 상대비 5,700만 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거는 진행을 한 건데 이거는 조금 뭐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인 담당자예요. 만약에 근데 내가 어차피 이 사람 1,000만 원 주고 그냥 합의하기로 했어. 네. 2,000 빼기 1,000원 주나 나는 6,000 빼기 5,000원 주나 나는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크게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억지로 조금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 편법으로 향후 치료를 덕지덕지 넣어가지고 까인 것처럼 만들어서 마이너스 5,700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모든 환자가 뭐 다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구조를 어떻게 좀 편법으로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다른 보험사지만 똑같이 합의 산출 명세서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치료비 상계라는 게 있고 5,700 이렇게 있죠. 그 보험사에 그러면 네. 지급 명세서만 말고 합의금 산출 산출 반드시 명세서 받아. 같이 받아서 과실이 있고 조금 사고가 좀 되면 뭐 염자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산출이 안 돼요 이게. 아, 차 영자는 폐차 필요 수준까지 없어요. 간 정도면 받아도 돼요. 차를 폐차 정도 했다. 폐차의 기준이 아니라 조금 많이 다쳐서 네. 치료비가 많이 산출이 되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좀 되는 거죠. 거의 한 5급에서 뭐 8급, 7급 사고죠. 그렇죠. 근데 치료비가 많이 산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급결의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과실도 붙어 있고 지급결의서에 네, 지급결의서 어차피 나오니까. 결의서에 치료비 있으면 그렇죠. 비가 높으면 합의. 그러니까 급수는 부상급수 다 아시죠? 1급부터 10단까지. 네.
물론 급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치료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네. 절대적으로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 척추골절 5급이잖아요. 네. 척추골절 당하면은 한 70%는 수술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무슨 치료 하죠? 물리치료. 아니요, 물리치료도 하면 안 돼요. 척추골절한테 물리치료 다 큰일 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이거죠. 척추가 골절이 되면 따뜻한 옆면에서 날 찍었을 때 내 척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모나게 척추 이렇게 네. 여기가 디스크고 이게 척추 몸통이에요. 척추뼈. 척추가 골절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과하게 굴곡되거나 심전이 되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눌리잖아요. 네. 그럼 이 위에가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태로 굳히는 거예요, 단단하게. 음. 근데 여기서 시멘트 삽입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 단단하게 굳질 않을 것 같아. 더 주저앉을 것 같아. 그럼 빨리 시멘트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못 내려가게. 그래서 시멘트 삽입했다 그러면 아, 이 사람 골다공증이 좀 있나 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이 안에 신경이 있어요. 깨지면서 신경이 깨지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만 다쳤어요. 그럼 나사못을 이렇게 받아서 센터로 딱 되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보통 70%는 그냥 이 상태로 굳혀요. 그러니까 5급 척추골절인데 치료비가 많이 안 나와. 거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치료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거는 이제 이 실비 청구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자동차 상해랑 무보험차 상해를 보통 자동차 보험 많이 가입 받으실 때 가입 금액을 얼마 받으세요? 최대 무조건 최대. 무조건 최대를 하는 게 이제 당연히 안전하긴 한데 무조건 최대를 하거나 보통 뭐 2억, 2억 5천가 잡히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내 고객인데 이 자동차를 나한테 안 줘. 아니면 좀 공략하고 싶은데 자동차 안 받더라도 그냥 다이렉트 하더라도 내가 다이렉트 한번 봐줄게. 할 때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상해나 무보험차 상해 넣잖아요. 그 가입 금액은 그 사람한테 맞춰서 넣어줄 수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장애 보험금 산출하는 구조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 좀 더해서 사망보험금을 산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그러니까 그냥 300만 원 이하의 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만 20세인데 사망했다. 그러면 5억 8,800이 나옵니다. 만 30세면 5억 8,800 똑같죠? 40세면은 4억 8,800 이런 식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사실상 공식화처럼 계산이 돼요. 이 억울하네. 보험차 상해나 자동차 상해는. 그러니까 월소득 400 벌고 있었으면은 7억 2천. 500이면 8억 8천. 600이면 10억. 그러니까 20세 기준으로. 그럼 제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40, 50대 기준으로 보면 기본소득이면 4억 9천, 3억 6천. 그러면 기본소득을 갖고 있는 40, 50대 고객한테는 뭐 한 4억에서 5억 사이로 넣어주되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뭐 좋겠죠. 단돈 10,000원이라도 줄여줄 수 있으니까 뭐 몇천 원이라도 400만 원이면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보면서 이거에 맞춰서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62세부터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65세가 넘어가면 경제활력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관에서는 62세부터 67세는 3년을 그냥 인정해주고요. 67세부터 76세는 2년, 1년을 그냥 인정해줘요. 그냥 고객, 일종의 고객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사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자상보다 자기 신체 사고 한도 높여서 하는 게 낫겠죠. 이 나이대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자상이 좋아, 자상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상과 자손 차이점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자기 신체 사고는 정액형이고 자상은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부류한테는 자기 신체 사고 한도가 더 들어간다면 이 지금 여기 나온 금액보다 더 들어간다면 최소 2억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유리한 거죠.
이 표는 한번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좀 갖고 다니면서 이제 그래도 한 번쯤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재미로 우리 각자 내 상황 보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네. 아니면 지금은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재미있으면 계산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84년생이고 7월 31일이거든요. 그럼 내 만 65세에 만 65세 되는 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선 65를 더해요. 여기다가만. 그러면 저는 2049년 7월 31일이 내가 만 65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럼 이날에서 오늘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을 빼요. 오늘을 빼면 24년 9개월이 나옵니다. 개월 수를 우선 뽑아내야 돼요. 2056년. 그럼 저는 총 297개월이 나오고요. 오늘을 빼고 여기에다가 내 생일에서 그러니까 연도에다가 저 65를 더하고 오늘 날짜에서 만 65세를 빼야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오늘을 빼는 거죠. 오늘 사망했다라고 가정을 네. 해보자면 그러니까 만 65세 날짜에서 기준을 빼야죠. 오늘 날짜를. 자 이거를 빼면 몇 년생? 24년 9개월이 나와요. 이거는 12진법으로 계산해야 돼요. 2043년도가 만 60. 거기에 마이너스 2024년 10월 18일을 빼는 거죠. 이 개월 수를 뽑아내요. 몇 년 몇 월이 나오죠. 개월 수 계산하셨나요? 대략 그냥 생각해서 제가 만 40이니까 60 나온다. 여기서 이제 한 12개씩 이렇게 오락내락 하면 되니까 297개월이면 이게 개수표예요. 이게 줄어들지는 않네. 이게 개수표예요. 사실 134개월일 때는 106으로 계산해라.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제 계산한 131이면 104로 해라. 그러면 저는 297로 하면 계산하면 19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소득 1000만 원에 아까 193이었잖아요. 곱하기 여기서 사망은 생활비를 공제해야 돼요. 좀 치사하긴 한데 내가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만 65세까지 총 297개월인데 그걸 마이너스 이자 치니 193이 나오고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193 장애 같으면은 생활비 공제 안 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사망보험금 계산 때는 법원에서 너 65세까지 살 때 생활비 쓸 거 아니야. 생활비 공제, 생활비는 3분의 1을 빼라 그래요. 그래서 3분의 1을 계산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각자 본인들의 내가 과실 없이 손해배상 누구의 과실로 사망했을 때 오늘 기준에 사망보험금이 대략 나옵니다. 대략. 근데 여기서 플러스 1억을 해야 돼요. 원래는 1억. 장례비, 위자료 이런 거 해가지고. 보험 설계자는 소득 얼마로 잡혀요? 우리는 사업소득자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매출 빼기 이제 지출. 그러면 순수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걸로 기준을 잡아요. 소득 금액 증명. 그렇죠. 아, 근데 그것도 어쨌든 분쟁은 있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그 근로소득 여성 뭐 도시 근로소득 뭐 이렇게 그 기준도 그렇죠. 있죠. 그게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기본소득, 도시일용노임, 도시일용노임 단가라고 그걸로 해요. 그게 대략 이번 달 기준으로 3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 이게 왜 건강보험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데 이거 왜 썼냐면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과실이 많거나 단독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저한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건강보험도 보험이에요. 아시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 그래서 이것도 약관이 있어요. 근데 그 약관이 정확하게 하면 약관이 아니라 법이 있죠.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면책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제3자 배상. 그러니까 자동차나 산재나 가해자가 배상해줄 때는 우리는 빠질게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만 보면 교통사고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없죠. 교통사고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정확하게 하면. 근데 지금 문제는 뭐 고인은 다들 잘 아실 거고 건강보험법에서 얘기하는 이 중과실이랑 그 운전자보험 그 교통사고 철특례법 있죠. 네. 거기서 얘기하는 12대 중과실이랑 같은 중과실이냐 이게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 뭐 쌍방이 됐든 이제 100% 피해자가 됐든 100% 피해자가 되면은 당연히 건강보험 안 되죠. 그러니까. 제3자 배상이 끼니까. 근데 나 혼자 내가 벽을 들이박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당연히 건강보험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벽을 박을 때 내가 신호를 위반했어. 안 돼요. 그러면 중과실이잖아요. 그럼 건강보험법에서 얘기하는 중과실이랑 교통 중과실 같냐?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이 정치적인 의도 없이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봐버려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진짜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크면 한 10건 중에 한두 건 소송 들어오는 정도예요. 야, 너 교통사고 중과실이니까 건강보험 그거 받은 거 다시 돌려내, 뱉어내라고. 근데 지금은 여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소송 들어옵니다. 금액 얼마 안 돼도. 결국은 해준다는 얘기. 아직도 논란인데 계속 그 뒤에 판례들을 보면 이거 되게 최근 판례들이거든요. 야간의 교통사고는 뭐 교부상 배달원이 보험금의 환수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에 배달 일을 하던 이 배달 그 대행원이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보험 처리해서 보통 오토바이 종합보험 안 들어가잖아요. 자산도 없고 실비가 안 되죠. 건강보험 처리를 했더니 나라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대응을 한 거죠. 대응을 했더니 법원에서는 환수 자체가 위법이다. 그걸 왜 환수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과실의 의미가 건강보험법에 있는 거랑 교통사고 특례법이랑은 이제 같지 않다. 거고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건데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중과실 인정 어렵다면 건강보험법 조약 이 문구만 보면 이게 판례 문구거든요. 이 문구만 보면 같은 중과실로 보질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도 그냥 아직도 소송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1,022만 원 보험금 지급했지만 뭐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했다. 과속적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제한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이게 소송 들어오는 거는 조금 부담은 되지만 고객한테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 되는 거야. 근데 병원에서 몰라요 이걸. 병원 업무과에서 그냥 교통사고는 무조건 안 되지.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병원이나 사람을 건너뛰고 직접 청구하면 돼요. 건보에다가. 그렇지만 소송받을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는 현재 시점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이 기조는 아마 곧 바뀔 것 같긴 해요. 이 판례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산재랑 자동차 보험이 경합될 때,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 여러분들이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산재되죠. 그럼 이걸 산재로 할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지 이게 되게 이 질문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염자 사고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차 보험이 낫고요. 장애를 일으킬 만한 정도의 피해다 그러면 무조건 산재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우리 아까 민사 손해배상금 공부했죠? 네. 민사 손해배상금이 이렇게 큰 개념이잖아요. 이 안에 산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 들어가고 또 뭐 금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산재를 예를 들어서 이 큰 동그라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산재가 800만 원, 이제 6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주는데 왜 좋냐면 과실 산정을 하지 않아요. 산재는. 네. 뭐 과실이고 나발이고 그냥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리고 휴업손해 기간을 길게 잡아줍니다. 근데 이 민사배상금에서는 휴업손해는 내가 너 때문에 다쳐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어 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방법은 사실상 2번밖에 없어요. 2번. 아니면 그냥 다 절단 나가지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하던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후유 장애를 일으킬 만한 사고, 뭐 어디 부러지거나 잘라지거나 그 정도가 되면 무조건 산재하고, 산재에서 먼저 이 선처리를 받죠. 그러면은 이제 요 진한 파란 부분은 자보에다가 추가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추가로. 네. 중복 배상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산재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비 뭐 있듯이 요 민사도 아까 뭐 위자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뭐 조금 너무 성사적인 건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얼마 전에 조금 됐는데 판례에서 전체 금액 빼기, 그러니까 민사 총액 빼기 총액으로 해라라고 하던 게 몇 년 전에 항목별로 빼라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억 7천, 그러면은 여기서 3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랬는데 민사손해배상 위자료 1억, 뭐 휴업 1억, 장애 1억. 근데 여기서는 위자료가 없어요. 그다음에 휴업 5천, 장애 5억. 장애가 5억이 나서 예를 들어서 중복으로 그러면은 빼라는 거. 이게 금액이 더 크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그동안에는 이게 더 크니까 여기서 줄 거 없어 라고 했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거 그거 너무 불공평해. 항목별로 빼. 여기 위자료 없으니까 1억 그냥 남죠. 그 다음에 휴업은 5천 정도 남죠. 장애는 여기가 4억인데 마이너스 4억이 되는데 이거 그냥 없애버리는 얘기예요. 1.5억을 여기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통 그림은 이건데 그 판례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념이. 이거는 이제 좀 대리인 능력. 그래서 우선 이런 개념인데 산재나 자동차 병합이 되면 일반 염자 사고 같은 경우는 할 필요 없고 뇌 과실이 있거나 또는 후유 장애가 될 만한 사고다 그러면 무조건 산재로 가서 이거 다 받고 일로 넘겨가지고 나머지 받으면 그게 제일 좋다. 이거는 내가 보행인이거나 차별차 사고이거나 이제 일 텐데 만약에 잠시만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재철이 아까 그 병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100% 과실이 되거나 또는 단독 사고가 됐을 때 이제 산재도 똑같아요. 산재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원래 뭐든지 중복 보상은 안 돼요. 우리 정액형 장기 보험 아니고서는 배상의 개념은 이렇게 중복 보상이 안 되는데 산재 처리 후에 말 그대로 산재 처리를 아까 제가 먼저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해자 말고 내가 단독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신체 사고나 자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 근데 출장 중이다, 출퇴근 중이다 보니 산재 처리를 먼저 했단 말이죠. 산재에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왜 과실 조금 안 하니까 내가 100% 과실이어도 100%여도 내 과실이. 근데 이 문구 약관이 이 자기신체 사고 자상도 그렇고 산재에서 먼저 받으면 면책이에요, 사실. 근데 유일하게 KB 손보랑 메리츠 현대해상은 자 보세요. 배상 의무자 이외에 제3자로도 보상받은 금액 이게 그러니까 면책 조항이에요. 면책 조항. 면책 조항이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서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면책 조항으로 모든 자동차 보험에서 자신 자상이 면책 조항에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안 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회사는 단 산재는 포함 안 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를 해놓는다. 그래서 되게 깨알같이 아주. 그럼 세개 회사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단독 사고로 또는 내 100% 과실 사고로 사고가 크게 나타나면 산재가 됐다. 산재에서 다 받고 여기서 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된 것보다 중복으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약간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뭐 하위 사들 있잖아요. 뭐 캐롯 이런 데는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많이 하는 메이저 중에서는 이 세 군데만. 그리고 삼성화재가 자보약관은 제일 안 좋아요. 삼성. 되게 이런 편법 쓸 수 있는 거를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똑똑해. 그래서 큰 회사. 삼성은 안 돼.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출장이나 출퇴근 거리가 멀다, 출장이 많다, 근데 근로소득자야, 그러니까 보험보험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 좀 노출됐어. 그런 사람들은 좀 이런 걸 피력을 하면서 이쪽으로 해주면 이 문구를 좀 보여주면서 그러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엄청 커요. 이게 차이가 이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네. 자동차 보험은 사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조금 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고? 아니 이거는 그냥 보지 마시고. 자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이제 접근을 잘하면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많이 하시네요. 접근을 잘하면 꼭 내가 자동차 보험 꼭 나한테 아는 데서 다이렉트를 해 대신 내가 한번 봐줄게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근데 원래는 이 시간이 좀 원래는 이게 세트예요. 이 뒤로 운전자하고는 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게.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운전자 보험 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손사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손사들도.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또 사실은 이게 내일 되면 아마 기억 안 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닥치면 그때 걔가 그냥 뭐시가 뭐라고 한 거 같은데 이 정도만 떠올려도 성공이에요. 그럼 옆에 물어보면 되니까 떠올리기만 해서 그렇게 되고 이거는 그냥 실손 변천사인데 시간이 조금 혹시나 남으면 한번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1, 2, 3, 4세대 나눠져 있는 거고 이제 뭐 되고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야 금액 낮추고 다른 거 받아오고. 근데 이게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방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도 좋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뒤에도 좋아. 카멜라온처럼 상황에 맞춰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건드리고 얘기하느냐를 이제 저도 너무 방대해서 한 번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건데 뭐 다들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 훌쩍 지나가지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기회 되면 빨리 지금 빨리 그래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뭐 일정 있으시거나 나가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도 되고 뭐 다 개인 일정 있으니까. 잘 보이나요? 여기? 이거는 제가 뽑아서 이거 그냥 현대상 자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현대상 자료인데 이거 보내드릴게요. 우선 이 공제는 다 아시죠? 네. 1, 2, 3, 4세대. 근데 이제 4세대가 뭐가 좋다고 얘기하세요? 사실은 할증도 되고 할인도 된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4세대가. 그러니까 굳이 4세대가 좋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찾자면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고 제일 큰 거는 4세대부터 그 면책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정확하게 하면 3세대인데 1, 2세대는 면책 기간이 아주 고약해요. 오래 치료받는 사람한테는. 지급률은 높을지언정 1세대는 1년간 치료받고 6개월간 보상 안 되죠. 다시 1년 치료받고 2세대는 1년이 정해지잖아요. 딱 날짜가 픽스가 되잖아요. 첫 질병 시작 날짜가. 그러면 그날로 그냥 며칠 기간이 딱 픽스가 되는 거예요. 2세대의 가장 큰 단점은 이때 예를 들어서 핀 삽입 수술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치료 안 하다가 입원 안 하다가 이때 핀 제거했어. 근데 이때 걸리면은 못 받아. 이게 굳이 우리가 물어 뜯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3세대의 절반은 90일 면책 기간이 있고 이제 아닌 거는 또 바로 10주년도 또 그 바로 이후부터는 이제 그냥 한도 소진까지 기간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고. 그리고 운임 부담 한도가 사실 이거 장점은 그 보험료 낮은 거밖에 없습니다. 보장이 넓어지는 거. 찾자면 그냥 이거는 할증 제가 할인. 뭐 말하고 저거 진짜 물 짜듯이 한번 짜볼게요. 뭔 말이 좋은지. 네.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2세대 중에서도 이때 게 제일 좋아요. 요즘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마 뭐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친구들 말로는 4세대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가 많대요. 4세대 보험이. 그래서 지금 암수혈 출혈이, 내심수혈 출혈이 이런 게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없앤다 만다 얘기가 자꾸 나오나 봐요. 더 줄여버리거나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이거를 보완하는 담보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실손은 제가 한 번 더 준비해가지고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얘기하고 제가 그냥 저는 이제 이 순사일을 2009년도부터 원래 보험회사에서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일할 때는 배당을 받잖아요, 환자를. 뭐 나랑 관련 없지만 한 번 배당이 되면 암 환자, 뇌혈관 질환 뭐 이런 저는 이제 중증 전담만 했는데 암 환자가 한 번 걸리면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가요. 제가 계속 담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 3년 전에는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치료 일기를 사실상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차트를 다 봐야 되니까. 치료비가 얼마나 들고 이 사람이 경과가 어떻고 하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면 이제 내 건 떠나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 암 주요 치료비가 정말 좋은 담보더라고요. 진짜 좋은 담보고 가성비 좋고. 근데 뇌심 주요 치료비 그거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좀 싫어했을 텐데 그거는 좀 별로예요. 가성비가 비급여 좋지 않고. 되는데도 비급여가 된다 해도 암은 항암 방사선이라는 비급여 폭탄이 있잖아요. 근데 뇌심은 없어요 이게. 비급여 폭탄이 있다면 간변비. 요양병원 가서 급성기 치료, 뇌심이 갑자기 빡 오면은 3차 병원에서 이제 급성기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수술 치료나 직접 치료를 하고 오래 안 있다가 바로 요양병원 가잖아요. 아니면 걸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요양병원 가면 어차피 요양병원 담보가 요양병원이 안 되거나 돼도 한도가 낮죠. 더 중요한 거는 요양병원 가면 다 급여 처리가 돼요. 그럼 또 급여 본인 부담 상한제에 또 걸려요. 근데 그 담보를 처음에 나와서 제가 약관을 보니까 급여 그 본인 부담 상한제에 적용이 되는 담보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담보가 이제 점점 또 발전을 하잖아요.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뇌심주요 치료비는 이거는 조금 별로 이제 효과가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대신 뇌심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여성회관에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각 요직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제약회사가 약을 돈을 엄청 들여서 약을 만들잖아요. 외국은 이게 식약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건보공단이 있다 그러면 이 약 임상 승인 다 됐어 이제 환자한테 써도 돼 하는 순간 이렇게 식약처 허가가 나는 순간 건강보험도 돼요. 외국은 건강보험료가 대신 비싸지만 그래서 이게 빨라요. 환자한테 오기까지가 싸게 오기까지 보험 환자한테 건강보험 적용으로 쓸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나라는 약을 개발을 해. 그럼 식약처에서 먼저 사람한테 먹어도 돼 이 허가만 하고 비급여로 우선은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서 건보에서 이거 급여 적용 오케이 해주면 한 알에 400만 원짜리가 7만 원, 8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막혀요. 여기서. 근데 이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요. 이 속도는 앞으로 당연히 이제 약 개발의 속도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잖아요. 점점 더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막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한 알에 400, 500 말이 한 알에 400이지 한 세트가 한 알에 뭐 12번 세트 그러면은 400짜리 12번이면 벌써 4,800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실제로 제 이제 현대에서 보상하고 있는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 암주요 치료비 장난 아니라고 손해율이 너무 높을 것 같다. 왜 그러니까 요새 이런 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세트에 막 이제 막 12번, 15번 700, 800짜리가 나오면 1억이 그냥 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암주요 치료비가 나온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죠. 근데 이제 보상팀에는 이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딱 지나니까 암 환자들 나오고 막 청구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중도 만들고 있고 새로 이거 손해를 어떻게 잡냐 막 이러고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또 이게 우리나라 법률 현실에도 또 딱 들어맞는 거고 여기 계속 쌓이니까 일로 딱 넘어와 버리면 이제 굉장히 싸지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새 약은 좋아지다 보니까 입원을 안 해요. 예전에는 항암을 무조건 입원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입원 의료비에 다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입원을 안 하니까 입원 의료 포함이 안 되니까 실비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커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배경 설명을 좀 어느 정도 해주면서 하면 뭐 좋아하지 않을까. 사실 그 훈사를 활용해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내용이 엄청 많고 방대해요 사실. 뭐 암부터 해가지고 사고, 뭐 근제 이제 아까 뭐 법인 용어도 있지만 법인을 상대로 너는 이거 중대재해처벌 진짜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해주면서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제약된 시간에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조금 진득하니 이제 오늘도 너무 시간 많이 서로 뺐잖아요.
그거 말고 좀 짧게라도 정리적으로 좀 할 생각이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언제든지 저기 편하게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 그냥 전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여기 오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옆에 사무실 여기가 우리 순사 사무실이잖아요.